왜 연락 없이 이 시간에 들어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당신 안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 무슨 사고? 당신 다친 거야? 아니, 그럼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요. 아는 분이 사고가 나서요. 그것 좀 옆에서 도와주느라 늦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왜 이제 왔어?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할머니는 어디 계셔? 김나영,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라니. 저 아이는 누구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의사 생활 20여 년이 넘는 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봤는데 최근에 한 남성분이 저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저는 통증의학과 전문입니다. 의사는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게 제 신조인데 최근에 한 남자 환자분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니 어느새 진료가 아닌 환자분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 많은 남자분은 또 처음 봤는데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으면 모르는 나에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터놓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환자분이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올리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 계기로 우연히 유튜브 사연 영상을 듣다가 저도 한 가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터놓아 보려고 합니다. 아내를 만난 건 병원 개업을 한 선배를 따라서 개인 병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매주 맞선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들 미모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별난 건지 하나같이 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냥 결혼만 하면 안 되겠냐는 말도 했었죠. 도대체 네가 뭐가 문제야? 직업 좋지, 재산 있지, 못난 얼굴도 아니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왜 장가를 못 가? 이쯤 되면 엄마,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는 거야. 나 지금도 혼자 충분히 살만해. 피 말리는 꼴 보려고 그래? 제발 좋으니까 아무 여자라도 데려와서 장가만 가. 응? 주말마다 맞선 보는 게 힘들 때쯤 아내가 병원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아내는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격까지 좋았죠. 저 말고 동료 원장님도 아내를 마음에 들어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쉽게 아내에게 속마음을 비추지는 않았으며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속만 애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죠. 우연히 아내와 늦게 퇴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때가 기회구나 싶어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아내에 대해 참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아내는 저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비관적이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모습이 예뻐 보였죠. 또 병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군요.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면서 일과 공부를 같이 병행했다고 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다행히 고마우신 후원자분들을 만나 공부를 쭉 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병원이 첫 직장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와 아내는 마주칠 때마다 서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속에 아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여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내에게 흠이라 할 건 고아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단점도 찾을 수 없었네요. 병원에서도 가장 친절한 간호사를 1년이 넘게 유지하기도 했었죠. 그런 아내에 대한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점 찍었다는 말이 맞겠군요. 하루는 퇴근하는 아내와 병원을 나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날 당황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어찌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주춤거리더니 좋다며 저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계기로 더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으며 한 달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됐네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마음에 쓰였지만 아내의 겉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누구든 좋으니 결혼할 여자만 데리고 와라 할 정도로 제 결혼이 시급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될 사람의 배경을 듣는 순간 태도가 확 돌변하고 말더군요. 그냥 결혼할 상대만 있으면 됐던 분들이 갑자기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살아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요. 데려와도 꼭 이런 애를 데려와. 이래서 내가 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엄마, 그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어요. 엄마도 나영 씨랑 몇 번 만나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본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알고 싶지도 않아. 부모님은 아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색을 하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었죠. 당시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언어학을 전공하셔서 책을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들은 저희 집안을 교육자 집안이라며 소개를 시키기도 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기대가 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도 했었죠. 두 분이서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신부감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제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고아 출신의 아내를 데려오니 부모님은 그저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은 후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아내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아내를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에서 아내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며 119에 신고를 하고 재빨리 병원으로 아내를 이송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상황은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한 날 어머니는 이제야 제가 장가를 간다며 기뻐했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사건이 벌어졌네요. 부엌에서 아내가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내가 들으라는 식으로 아내를 두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혼잣말인 것처럼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옆에서 말을 걸며 아내의 시선을 돌리는 것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언행은 갈수록 심해졌으며 도저히 참다 못한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었죠.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도 제 말에 발끈해서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더 말을 했더라면 순간 가족 싸움이 될 뻔했죠. 그런 모습을 보자 아내는 저에게 괜찮다며 미소를 보여주면서 절 진정시키더군요. 그리고 예쁘게 깎은 과일을 부모님 앞에 내놨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는 두 분 앞에서 저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에 결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사과를 찍어 입에 문 순간 긴장된 상황에서 사과 조각이 아내의 목구멍에 꽉 막힌 거였죠. 아내는 얼굴이 시퍼렇게 창백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저는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에 아내를 태운 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아내가 삼킨 사과 조각이 나왔으며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비록 병원에서 만나 짧으면 짧은 시간 아내를 알았고 이렇게 한 여자를 깊게 사랑한 적은 아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의식이 잠시 없는 그 찰나에 저는 이 여자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한 달 동안 저를 설득하시기도 했었네요. 네가 그런 환경의 여자를 처음 만나봐서 그래. 사람들은 원래 나와 다른 사람한테 끌리긴 마련이다. 그런데 아들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아버지, 아니 도대체 뭐가 자꾸 아니시라는 건데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어떻게 내 며느리가 고아의 간호사라니? 참나,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할 정도야. 아버지, 친구분들이 살면서 나영 씨를 볼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번이라도 나영 씨와 이야기해보시면 그런 말 안 나오세요. 힘든 환경에서도 밝은 것 하나만 봐도 나영 씨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저 역시 부모님을 설득시켜봤지만 제 말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완강하셨죠.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저와 아내는 죄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원에서조차 잘리게 되었죠.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었으며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혼인신고부터 하면 어떨까? 혼인신고요? 글쎄요, 그게 정말 답일진 모르겠네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솔직히 아내가 좋다며 허락을 해줄 줄 알았는데 뜸을 들이자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자기로 인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할 수 없다며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그렇게 완강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건으로 인정을 얻게 됐네요. 그 사건이 바로 아버지의 생신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신을 물어본 아내는 곧 다가올 아버지의 생신 전날 자신을 집에 초대해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보통 생신날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말았던 저는 아내를 믿고 아버지 생일 전날 아내를 집에 몰래 들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제 방에 있다가 아버지 생일 당일인 새벽에 혼자서 부엌에서 뭔가 바쁘게 움직였네요. 중간에 부모님이 깨실까봐 제가 망을 보며 아내는 아버지를 위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망을 보는 내내 이게 먹힐까 의구심이 들긴 했었죠. 그런데 웬걸요? 아침 준비를 하러 나오신 어머니가 식탁에 차려진 생신상을 보고 놀라서 기겁을 하더군요.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아내를 보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니? 라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잠도 못 자가며 새벽에 일어나서 차렸다고 했죠. 아버지도 뒤늦게 생신상을 보시고는 입이 떡 벌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맛을 보시고는 사람을 불렀냐는 말까지 하셨죠. 절대 아니라며 이 모든 음식을 아내 혼자 장만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는 요리면 요리, 집안 살림이면 살림, 손재주도 좋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해 며느리라며 아내를 소개해 주셨죠. 어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내의 요리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었네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아내에게 대견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죠. 아내는 음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버지를 위한 생신 이벤트까지 준비한 듯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하지만 노래 한 곡 뽑아도 될까요? 정말?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내의 노래 실력은 그야말로 앵콜을 부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아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으며 어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아버지에게 잊지 못할 생신날을 선물해 줬었죠.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자식인 저보다 더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 노력해준 아내가 한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아내를 딸처럼 대했으며 본인들이 했던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까지 했었죠.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고하여서 죄송하다며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라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니? 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너를 문전박대해서 미안했구나. 생일이 지난 지금도 친구들이 우리 며느리 노래 듣고 싶어서 자꾸 집에 온다는 걸 내가 말리고 있어. 우리 며느리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아내는 항상 반듯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었죠. 결혼한 뒤에는 매일 저희 집에 안부 전화를 하며 친딸처럼 살뜰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아? 오늘도 엄마 보고 왔다며. 내가 힘들게 뭐 있어요. 난 어머니랑 다니는 거 좋아요. 오늘은 쇼핑하다가 어머니 친구분들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엄마가 들으면 기분 좋아하시겠네. 아내는 모든 게 완벽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죠. 결혼을 한 뒤로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병원에서 하는 회식도 마다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가고는 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길 때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힘든 일이 저희 부부에게 닥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취미생활 좀 가져보라는데 이참에 운동 좀 해볼까 해요. 좋지. 뭐 배우고 싶은 거라도 있어? 골프 어때요? 아버님이 저랑 필드에 나가고 싶다고 했던 말도 있고 예전부터 골프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랑도 같은 운동 취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말을 한 후 골프를 배우고 싶다며 저에게 레슨비를 받아가며 골프를 치고 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뒤통수를 맞고 말았죠. 오전에 골프 레슨을 받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아내를 병원 동료가 마사지 샵이 있는 건물에서 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다닌다는 골프 학원이 있는 곳과 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사지? 그렇다니까. 거기가 마사지 샵이 되게 유명하거든. 아니, 근데 분명 네 와이프였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쪽 동네까지 마사지를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 우리 엄마랑 같이 가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 확실해? 다음 주에 가니까 나랑 같이 가보면 알겠네.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이런 말 안 해. 아니, 계속 그 건물 갈 때마다 있다니까. 아니, 그것도 복장이. 어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자네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봐.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동료 의사와 함께 마사지 샵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정말 아내가 그 건물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죠.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구조상 요양병원 건물과 유흥 건물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병원이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컸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사람들 틈에 껴서 제 쪽으로 밀리더군요. 그 순간 저를 발견한 아내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제 시선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을 빠져나왔죠.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아내가 건물을 배회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니, 지금 골프 레슨 받는 시간 아니야? 아니, 오전에 나한테 전화로 골프 배우러 간다며. 여보, 그게 미안해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 꼴은 또 뭐야? 아니, 당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내는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하며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실은 여기 요양원 병동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이제 막 2주 정도 됐고요. 청소? 아니, 당신이 그걸 왜? 내가 생활비를 부족하게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알고 봤더니 아내는 골프 레슨을 한다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양병동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다투게 됐죠. 아무 말도 없는 아내에게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당신 나 몰래 바람 펴? 어디 청소하는 남자랑 눈이라도 맞은 거냐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무슨 말이 됐건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할게요. 내가 다 말할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일주일만 더 여기서 일하고 난 뒤에 말할게요. 그리고 난 당신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내는 끝까지 자신이 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의심이 들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 아내를 믿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마시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이런 모습을 보자 아내는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아내가 요양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한 달 전에 친엄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이곳 요양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찾아보려고 왔었는데 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입원해 있는 환자 기록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청소 자리가 났길래 무턱대고 청소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병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엄마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됐잖아. 확실히 엄마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쁜 당신한테 괜한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바쁘게 일하는데 나는 한가하게 엄마 찾는 게 미안해서요. 뭐가 미안해. 당신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니인걸. 아니, 그런데 장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에 솔직히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원망도 많이 했으며 결혼 생활이 삐걱대자 모든 걸 아내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었네요.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더군요. 아내를 믿지 못한 것에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니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말자고 여겼네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모두 헛수고였죠.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 잊혀지더군요. 그 후 아내와 제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부부는 아이로 인해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빠가 되니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모두 알 것만 같더군요. 아들을 키우면서 아내는 더욱더 장모님을 잊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향수병을 앓는 사람처럼 보였죠. 차라리 장모님에 대한 소식조차 몰랐으면 덜 그랬겠지만 아내에게 장모님의 소식을 계속 찾아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장모님을 언젠가는 찾겠다는 희망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전문적으로 사람만 찾아주는 곳에 부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아내에게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여보, 차라리 전문적인 곳에 장모님을 찾아달라고 하면 어떨까? 돈이야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까. 고아원에서 일했던 직원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안 그래? 당신은 이제 그만 제 일에 신경 끄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더 이상 엄마 일로 신경 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도 괜히 미안하고요. 이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마요.
아내는 장모님을 찾는 일에 간절했으면서 저에게 딱 잘라 말하며 다시는 장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말에 괜히 섭섭함이 밀려오더군요. 아내 딴에는 제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짐을 주기 싫어서 한 행동 같았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죠. 이대로 괜찮겠어? 이제 엄마 안 찾을게요. 내가 이러는 게 부담스러우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당신이 힘든 게 싫어서 그래.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당신밖에 없네요. 그 후 아내는 5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터지고 말았네요. 하루는 아내가 아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 여행을 자주 가긴 했지만 거의 2주에 한 번씩 외박을 하게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바람도 쐴 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라며 제가 부추기는 쪽이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아내에 대한 말을 한 날이 있었죠. 사실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너랑 나영이 요즘 어떠니? 좋은데요. 왜요? 아니, 애가 좋은 건 잘 아는데 요즘 너무 자주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격주로 아예 여행 모임을 만들었대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은데요. 내 친구 중에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자식도 버리고 집을 나갔대. 너 잘 알아봐.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 번 들은 말은 쉽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의 작은 행동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반찬이 너무 좋잖아. 아니, 오늘따라 화장이 진한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점차 아내를 의심하는 수위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저 역시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지만 저에게 흠 하나 잡히지 않고 잘하는 아내에게 무작정 화를 낼 수 없었고 제 속은 타기만 했었죠. 그렇다고 뜬금없이 당신, 나 몰래 바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하며 아내를 의심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밤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를 않더군요.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심이 폭발한 순간이었네요. 왜 연락 없이 이 시간에 들어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요즘? 당신 안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 무슨 사고? 당신 다친 거야? 아니, 그럼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요. 아는 분이 사고가 나서요. 그것 좀 옆에서 도와주느라 늦었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진솔하게 대화를 청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기 일쑤였고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아들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답답할 노릇이었죠. 계속 이런 상황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한테 상담을 한 적도 있었네요. 야, 이런 내가 의처증 같냐? 야, 너 의처증이 뭔 줄 제대로 알면서 그래? 너는 의처증 축에도 못 들어. 그냥 부부 사이에 있는 흔한 권태기야. 권태기? 야, 부부도 권태기가 있냐? 아, 있지. 왜 없어? 그리고 워낙 재수 씨가 만능이니까 네가 질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상담가인 친구도 제 결혼 생활은 심각한 수준으로 봐주지 않더군요. 아니면 친구라서 우스갯소리로 듣고는 그냥 넘긴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날 집에 저와 아들 단둘이만 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모처럼 놀아주기 위해 집에서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었네요. 아들이 워낙 개구쟁이여서 감쪽같이 잘 숨느라 제가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필코 아들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데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아들이다 싶어 안방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난 곳으로 가봤습니다. 소리는 아내의 화장대 옆에 있는 붙박이장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들을 찾았다는 기쁜 마음에 아내의 붙박이장을 열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맑게 저에게 돈다발을 들어 보이며 웃는 아들을 보자 어이가 없었죠. 아빠 이거 봐. 엄청 많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들이 저에게 보여준 건 아내의 낡은 명품백 안에 들어있던 지폐였습니다. 명품백 안에는 현금 다발이 뭉치로 넣어져 있더군요. 도대체 이 많은 현금들을 왜 아내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현금을 머리 위로 던지며 놀고 있는데 서둘러 숨바꼭질을 멈추고 재워야 했죠. 간신히 재우고 나와 널브러져 있는 현금을 모두 세어봤습니다. 가방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5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더군요. 아내는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매달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아무리 저축을 해도 이 정도로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점점 아내가 더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사람을 시켜 미행을 하게 됐죠. 아내의 24시간을 감시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래서 일부러 24시간을 미행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2주간의 미행을 끝으로 드디어 아내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저에게 들려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하루에 2곳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녔다고 해요. 한 곳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식당 알바와 다른 곳은 타일 시공을 하는 보조로 일용직 같은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었죠. 아내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3시간 정도 한 후 아들을 픽업하러 다녔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 후 가끔 지방으로 내려가 몇 시간씩 특정한 장소에 있다가 집으로 오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저에게 건네준 사진을 보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내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는 사진부터 지방에 내려가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일을 해야만 한 이유가 마지막 사진에 나와 있더군요. 아내는 친모인 장모님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매달 지방에 계시는 장모님에게 드렸던 거였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내분의 친모가 맞고요. 이 아내분이 매달 이곳에 500만 원 가까이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직원은 그러면서 저에게 참아볼 수 없는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장모님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건지 아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비밀을 알고 난 후 저는 그날부로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내를 의심하고 미워했는데 막상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퉁퉁 부은 아내의 손이었네요. 아니, 도대체 손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힘든 모습들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순간이 오더군요. 결국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나간 날 미행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생전 얼굴 한 번 안 비쳤던 처가를 처음 방문하는 순간이었죠. 어느 시골로 들어가 주택 앞에 멈춘 아내의 차를 따라 저 역시 멀리 차를 주차하고 아내가 들어간 곳으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막힌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네요. 꼭 제 아들 또래의 남자가 아내를 보자 엄마하며 다가와 안기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아내는 당연한 듯이 그 아이를 안아주며 제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 미소를 보내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할머니는 어디 계셔? 분명히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순간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붙잡았죠. 그때만큼은 영화처럼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나영,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라니, 저 아이는 누구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 순간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와 아내를 보고 엄마라고 외치며 나오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멀리서 사진 속에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던 아내의 친모이자 제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왜 이 아이들이 당신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한테 나는 도대체 뭐길래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알게 만드냐고. 아내는 울면서 화가 난 저를 진정시킬 뿐 아무 말도 못하며 제 옆에 서 있기만 하더군요. 그때 저를 부른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안 그래도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찾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혼자서 장모님을 찾아냈다고 해요. 반면 장모님은 자신의 실수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후 장인어른과 이혼을 하고 한동안 방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고아원을 다니며 혹시라도 있을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으며 이곳의 낙후된 모습을 받고 전 고아원장의 만행들을 보며 장모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20년을 이곳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왔고 최근에 아내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다시는 오지 말라며 모질게 내쳤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고아원에 후원금을 내고 봉사를 하며 자주 들렀던 모양이었죠. 장모님은 아내에게 이곳에 오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말릴 수 없었다며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곳에 못 오게 했어야 했는데 나도 한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나영이를 더 이상 내치지 못했네.
아이들도 나영이를 잘 따르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기 있는 모두가 나영이를 기다렸어. 자네에게는 면목이 없네. 여보, 미안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이곳에 못 오게 할까봐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는 비밀이 없었어야 했는데. 순간 두 모녀로 인해 제가 악역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분노가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사그라졌으며 아내와 장모님 주변에 모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었네요. 그날 모든 진실을 정말 다 알게 된 후 저와 아내는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참 많은 말들을 오래간만에 주고받았던 것 같네요. 쑥스럽지만 그동안 제가 아내를 의심했던 생각들과 흥신소에게 사람을 시켜 미행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만 아내가 뜬금없이 제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었구나.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놓았던 거죠. 뭐 남들이 들으면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으며 부부끼리 말 놓는 게 무슨 유난이냐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유난스럽고 유치한 것들이 참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아내 그리고 제 아들은 매주 장모님이 계시는 고아원으로 소풍 가는 것 마냥 다니고 있습니다. 또 거물급 후원자를 2분이나 모신 후로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됐네요. 그 후원자 2분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면서 고아원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자 아내처럼 부모님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시다며 후원자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아내 덕분에 저희 가족은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은 아이들의 웃음이 될 수도 있으며 함께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였죠. 비록 오해들로 인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절대 마음속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담아두지 않으며 아내와 그날그날 푸는 게 일상이 됐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